자, 이번에 그려볼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 그래픽 컴포지션입니다. 라인들이 이런 식으로 쭉 배치되어 있고 서로 겹치면서 어떤 효과를 주고 있네요. 자, 이것을 한번 분석을 해보면 지금 보면 알겠지만 오른쪽으로 이렇게 짧아지는 선들과 이렇게 길어지는 선들이 있는데 그 간격이 일정한 간격으로 그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일정한 간격으로 선을 그리는 거예요. 라인. 그 라인의 시작점과 끝점이 맨 위점과 아래점에서부터 이렇게 점점 좁아지거나 점점 늘어나는 그런 형태다라는 정도 이해하고 한번 직접 그려보겠습니다. 파일 열고, 자, 800 캔버스를 만들고 백그라운드를 블랙으로 했어요. 여기에 라인을 그려볼 건데, 자, 포문을 가지고 반복해서 그려야 되겠죠. 근데 포문을 얼마나 반복할 것이냐가 중요한데, 몇 번 반복할 것이냐인데, 이 몇 번 반복할 것인가는 사실 계산하기가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이거의 가로 넓이가 800이고 이 선과 선 사이의 간격이 얼마인지만 알면 몇 개인지 셀 수가 있거든요. 그거는 이 가로 나누기 이 간격 이렇게 되겠죠. 그게 개수일 거예요. 그래서 for let i는 0에서부터 개수 i가 몇 개보다 작을 때냐 하면 가로가 800이죠. 800 나누기 간격이 8 이렇게 해봅시다. 그러면 100개가 되겠네요. 100보다 작을 때까지 i 더하기 여기에 이제 라인을 그릴 건데 그 라인이 시작점은 x가 계속 늘어나는 거죠. y는 그대로예요. 끝점도 마찬가지예요. x가 계속 늘어나고 y는 그대로예요. x가 늘어나는 건 얼만큼 늘어나냐면 i 곱하기 간격만큼 계속 늘어날 거예요. y는 맨 위점은 0, 맨 아래점은 i 곱하기 8, 맨 아래점은 높이니까 800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하고 no fill에, 자, 라인 컬러는 그냥 스트로크는 그냥 이제 화이트로 그냥 일단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저장을 해보면 이렇게 선이 쫙 그려지겠죠. 자,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여기 지금 캔버스에 800짜리를 그렸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바꿀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여기도 다 바꿔줘야 되죠. 근데 이거는 P5JS 기본적으로 width, height라는 이름으로 이 값을 불러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800은 가로니까 width, 여기 있는 이 800은 높이죠. 높이니까 height, 이렇게 써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새롭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 이제 하나씩 건너 하나씩은 화이트 레드 건너뛰어야 되죠. 자, 이때 필요한 게 우리가 if문입니다. if는 괄호 해주고 마찬가지로 포문처럼 대괄호를 이렇게 쳐주는데 이 괄호 안에 조건이 들어가요. 그래서 if는 조건이죠. 뭐뭐라면, 그러니까 어떤 조건일 때 이걸 수행하고, 만약 그게 아니라면 else 이 다음 걸 수행해라 이렇게 해줄 수가 있어요. 만약에 else에다가 또 다른 조건을 달고 싶으면 else if 이렇게,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또 그것도 아니면 else 이렇게 그 if 했으면 이렇게 계속 늘릴 수가 있죠. 자, 우리는 조건 두 개만 있으면 돼요. 왜냐하면 서로 이제 반복해서 하나씩 건너뛰면서, 자, 이렇게 하나씩 건너뛰는 것은 우리가 어디서 힌트를 얻어야 되냐면 이 i의 형태를 봐야 돼요. i가 0,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0, 2, 4, 6, 8일 때는 흰색, 1, 3, 5, 7, 9일 때는 빨간색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if else문에서 이쪽 여기 if는 이제 짝수일 때 0, 2, 4, 6, 8 짝수일 때, 그렇지 않을 때는 홀수겠죠. 홀수 아니면 짝수일 테니까 숫자가 이게 무슨 얘기냐면 i가 0, 1, 2, 3, 4, 5, 6, 7, 8, 90이라는 이 i라는 숫자가 2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 지금 퍼센트라는 것이 무엇으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를 말하는 기호고요. 이것이 0일 때는 2분이죠. 0일 때는 흰색 선을 그려라는데 지금 보면 빨간색이 밑에 그어져 있는 건 에러가 났다는 얘기예요. 왜 에러냐면 i를 일어났을 나머지가 0일 때는 이퀄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이퀄을 3개를 써줘야 돼요. 하나를 쓸 때하고 3개를 쓸 때는 이퀄의 의미가 달라져요. 하나를 쓸 때는 assignment라고 해서 0이라는 숫자를 i라는 변수 집어넣으라는 뜻이고, 3개인 경우에는 비교하는 거예요. 왼쪽 것과 오른쪽 거를 비교하는 거. i를 일어났을 나머지가 0이냐 아니냐. 그래서 3개를 써줘야 되고, 그게 이 뜻은 이제 짝수란 얘기죠. i라는 0을 0, 1, 2, 3, 4, 5, 6, 7, 8, 9를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일 때는 짝수라는 뜻이죠.
그 나머지는 홀수니까 그때는 흰색 선을 그려줘라. 그렇지 않을 때는 빨간색 선을 그려주면 되겠지. 이거를 제가 1, 2, 0, 6, 0, 4 정도 이 선을 그려줄게. 그래서 저장을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건 또 스트로크도 바꿔줄 수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 그러니까 빨간색 선을 더 두껍게, 그러니까 스트로크 웨이트를 한 4 정도로 더 두껍게 하고, 여기 흰색 선은 그냥 1로 하고, if에 따라서, 그러니까 if는 조건에 따라서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그릴 수 있다. 자, 근데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이제 이렇게 점점 짧아지고 점점 길어지는 그런 선을 만들어주고 싶은 거죠. 이게 점점 짧아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시작점이 점점 줄어든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만큼씩 어느 만큼씩 계속 마이너스가 된다는 얘기예요. y의 값이. 반대로 끝점은 점점 아니죠, 늘어나는 플러스가 된다는 거죠. y의 값이 플러스가 된다는 얘기고, 끝점은 y의 값이 점점 마이너스가 된다는 얘기죠. 자, 이 y의 값을 우리가 한 4 정도로 보고, 사씩 1, 3, 5, 7, 9 이렇게 늘어나는 홀수니까 홀수 때마다 늘어날 때마다 그것에 곱하기 어느 정도만큼씩 y를 시작점은 늘려주고 끝점은 줄여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걸 코드로 얘기를 해보면 시작점과 끝점이 있을 텐데, 시작점과 끝점이 있을 텐데, 여기는 이 y 값을 i 곱하기 4만큼씩 하고 4만큼씩 늘려주고, 끝점은 높이에서 마이너스 i 곱하기 4만큼씩 줄여준다는 거죠. 저장을 해보면 이렇게. 이 흰색 선은 조금 다르죠. 흰색 선은 하이트에서부터 이렇게 시작점과 끝점이 좀 달랐잖아요. 근데 조금 이 늘려주고 줄여주는 그 방법도 달라요. 여기는 이 시작점과 끝점이 늘어나는 건데 무얼 기준으로 늘어나느냐, 가만 보니까 중심선, 이 중심선에서부터 빼주고 중심선에서부터 일정한 만큼 늘려줘야 돼요. 끝점은, 시작점과 끝점. 이 중심선의 y좌표는 하이트에다가 나누기 2 한 거예요. 그 중심선에서부터 빼기 얼마만큼, 더하기 얼마만큼씩 해줘야 선이 시작점과 끝점이 이렇게 그어진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시작점의 y 값은 하이트 나누기 2 중심선에서부터 빼기 i 곱하기 4만큼, 이거는 하이트 나누기 2에서부터 더하기 i 곱하기 4만큼 이렇게 해줘야지 이런 선이 그어진다는 거죠. 자, 이거를 좀 다른 방법으로 좀 그려보려고 합니다. 왜냐, 우리가 변수를 배웠잖아. 예를 들어서 이 간격을 더 늘리고 싶거나 이것들을 더 뭐 다른 방식으로 하고 싶거나, 이렇게 우리가 고양이 얼굴 그렸듯이 이렇게 하고자 한다면, 이런 방식으로 코딩을 하는 거는 좀 좋은 습관은 아니에요. 더 좋은 습관은 이런 걸 변수화 해주는 거죠. 예를 들어 가장 먼저 변수화 해줄 수 있는 것은 팔 간격 부분. 간격을 뭐 예를 들어서 const interval이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 줍시다. 그걸 8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8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인터벌이 되겠죠. 여기만 써주는 게 아니라 여기 i 곱하기 8, 여기도, 왜냐하면 인터벌만큼 곱해주는 거니까 인터벌이 되는 거고. 그렇죠. 이걸 컨트롤 C에서 여기도 인터벌이죠. 이것도 인터벌이 되고 이것도 인터벌이 될 거예요. 이렇게 하고, 또 좋은 코딩은 이렇게 써주는 것보다는 뭐 이렇게 let num 개수, num은 with 나누기 interval 이렇게 해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해서 요거를 num이라고 바꿔주는 게 더 명료해 보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내가 여기다 let을 썼고 여기 바깥에다가 했고 이렇게 변수를 선언한다고 해요. 위치가 지금 달라졌어요. 이 변수 선언의 위치가 달라지면 의미하는 바도 조금 다릅니다. 여기서의 변수 선언은 전역 변수, 글로벌 베리어블이라고 해서 전역 변수라고 해서 전체 영역에 전부 영향을 미치는 변수예요. 그러니까 인터벌, 뒤에 나온 인터벌들은 그냥 쓸 수가 있는 건데, 여기 펑션 내에 있는 변수들은 이게 로컬 변수라고 해서 요 안에서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 위에 있는 셋업에서 num이라고 쓰면 당연히 안 되죠.
왜냐하면 이거는 여기서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마찬가지 이제 폼은 안에 썼던 이 변수도 로컬 변수인 거예요. 요 안에서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폼은 안에서만. 오히려 여기다가 let num이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고 그 로컬이 아니라 글로벌로 선언하고 셋업에서 이렇게 해주는 것도 방법이에요. 지금 했던 건 다 똑같아요. 결과는 컨트롤 세이브하면 다 똑같은 결과인데 뭐가 안 됐지? 그렇죠. 이게 let을 두 번 선언해주면 안 되죠. 선언을 빼주고, 왜냐면 여기가 선언이 됐으니까. 이렇게 셋업에서 한 번 해주고 그럼 이렇게 바뀔 수가 있을 거예요. 결과는 똑같고, 그리고 또 하나 방법은 지금 라인을 이거를 여기다가 두 번 반복해서 그렸잖아요. 이렇게 쓰는 건 코딩이 효율적인 코딩이 아닐 수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게 한 번만 그리게 해주는 거죠. 대신에 여기에 들어가 있는 요 내용들을 전부 변수화를 해주는 것도 방법이에요. 왜 그렇게 해주느냐면 좀 코드를 더 읽기 쉽게 하기도 하고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하고, 이 조건들이 더 많아지거나 복잡해졌을 때 이런 것들을 다 변수화해주는 방법이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이걸 그리는 거를 밖으로 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만큼을 밖으로 빼서 얘를 start x, start y라는 변수로 만들어주고, 얘는 end x, end y라는 변수로 만들어줘요. 이 변수들을 선언해줘야 되겠죠. 그럼 어디서 선언해주냐? 얘는 로컬이에요. 여기서만 사용되는 로컬 변수니까 여기서 그냥 선언해주면 될 것 같아요. let start x, start y, end x, end y. 이렇게 여러 개의 변수는 컴마로 선언해도 돼요. 그러면 요 안에서 해야 될 일은 start x 값이 얼마인지 end x 값이 얼마인지만 정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start x는 여기 있는 이거겠죠. i 곱하기 인터벌, start y는 end x는 이거고, end y는 이거죠. 이렇게 주면 여기도 마찬가지, 밑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해주는 거죠. 자,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해주고요. 그리고 컨트롤 세이브를 해보면 흰색이 안 됐네요. 근데 컬러자. 자, 그런데 이게 이 컬러가 사이에 있는 컬러는 흰색으로 해줘야 되잖아요. 요 컬러도 바꿔줘야 되겠죠. 그러면 이거는 let C라고 해봅시다. 이거일 때 C는 화이트예요. 화이트가 어떻게 해요? 뭐 이렇게죠. 그런데 여기 레퍼런스에 가보면 컬러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컬러하고 RGB 값을 넣어주는 펑션이 있어요. 존재해요. 이거를 컬러라고 써주면 그냥 이 자체가 하나의 컬러 오브젝트가 돼요. EO라는. 그리고 마찬가지로 홀수일 때는 C는 컬러 괄호 해주고 요 값이겠죠. 그럼 이거는 C죠. 컬러 값도 이렇게 정해준다는 거예요. 컬러를 쓰는 세 번째 방법입니다. RGB, HSB 하는 컬러 모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16진수로 나타내는 것도 보여줬고, 이제 이런 펑션 형태로 쓰는 경우도 지금 여기서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컨트롤 세이브를 해보면 이제는 흰색이 될 거예요. 이번엔 또 스트로크네요. 스트로크도 바꿔줘야 되겠죠. 여기도 그러면 C와 weight라고 해서 여기는 1, 여기 weight는 4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그럼 여기도 weight 이렇게 써줘야 되겠죠. 이렇게. 자, 정확히 보자면 지금 start x는 다 똑같아요. end x도 다 똑같고, 이거는 굳이 변수를 만들 필요가 없겠죠. 지금 바뀌는 게 이거랑 이거만 바뀌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확히 하자면 여기서 요거를 그냥 밖으로 빼주는 게, 왜냐면 똑같은 거니까. 내가 컨트롤 x 지금 밖으로 빼고 end x 밖으로 빼고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지워주고 end x 이렇게 해야지 더 간편한 코드가 되겠죠. 이렇게. 자, 지금 이 코드를 약간 리팩터링이라고 하는데, 정리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 알려주고 있어요. 이제 변수를 알기 때문에 이렇게 복잡해 보이는 코드지만 아까처럼 그런 거에서부터 나온다. 그리고 좋은 코드, 이런 코드가 정리가 잘 된 좋은 코드라고 하는 이유는 뭔가 이게 정리가 잘 되어 있고 변수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인터벌을 뭐
12로 바꾼다거나 아니면 이거를 뭐 그리고 이 간격도 여기 4 있지만 이것도 변수로 만들 수가 있을 거예요. 아마 이거에 따라서 약간 복잡한 상황이지만 이거를 더 줄인다거나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변형을 주는데도 굉장히 유리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식의 리팩터링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도 하나 추가로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for문과 if문, if 조건문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여기까지.